힌디어 외 14개의 공용어와 영어가 사용되고 13억 8천만의 인구가 존재하는 나라 인도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19일 확진자 16,365명, 사망자 521명으로 3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최근까지 좀처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전국적인 국가 봉쇄령을 발동한 바 있는데 감염 확산이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봉쇄 조치가 일부 시민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여러 대도시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빈민 수천 명이 봉쇄 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 등에서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봉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고 설상가상으로 봉쇄 기간이 연장되어 이제는 집 임대료를 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죠. 도시를 떠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편을 지원해달라, 먹을 것을 지급해달라. 이번 시위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아 대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우려되지만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막힌 현 상황에서 당장의 배고픔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억 8천만 명의 인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수도 뉴델리 북부 하이데르푸르의 한 빈민촌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소형 트럭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 트럭에서 한인 여성이 내리더니 굶주린 사람들에게 찐쌀 1000봉지와 제거리 1000봉지를 나눠줍니다. 참고로 제거리란 사탕수수즙이나 야자나무 수액을 증류해서 만든 정제되지 않은 흑설탕 덩어리입니다. 이번 국가 봉쇄령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인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이 한인 여성은 뉴델리 시내에서 식품 전문점 도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빈민촌에 배급 트럭 봉사를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변에서 많은 후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봉쇄령 때문에 일반 시민의 외출은 제한되지만 식품 배달 등의 필수 직종 관계자는 허가를 얻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과 함께 식빵 기부에 나선 뉴델리의 레헴빵집에도 역시 후원이 많았는데 봉쇄령이 내려진 후 약 열흘 동안 식빵 5,000개 분량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로 주변 도움의 손길이 뜨겁습니다. 이 밖에 제 인도 한인회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따뜻한 정을 나누며 다같이 이겨나가자는 마음을 담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도 인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법인을 통해 인도 당국에 이번 사태 지원 명목으로 2억 루피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장비, 마스크, 보호장구 등의 여러 의료 장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차 역시 모디 총리 펀드 지원과 함께 첸나이 지역에 5천만 루피 지원, 그리고 한국에서 조달한 4천만 루피 상당 2만 5천면 분량의 진단키트를 인도의학연구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LG전자는 봉쇄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100만 명 분량의 음식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SNS를 통해 선두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요청에 부응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기부 행렬 소식을 알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시급한 상호 방문이 허용돼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 필수적인 교류 협력이 계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와 우리의 방역, 치료 경험과 임상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진단키트 등 인도 측에 추가적인 협력 수요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태 대응 관련 지원에 협조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자국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며 한국민의 무사기한을 위해 언제나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전략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한국의 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인도 시장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차는 인도와 일본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SUV 시장 1위로 올라가며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차가 출시한 SUV 모델 셀토스의 역할이 큰데 지난달만 6,035대를 판매해 기아차 SUV 가운데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세에 일각에서는 수년 내에 현대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인도 내에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현지에서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에 대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일고 있던 시기에 태극기를 펄럭이며 자발적으로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행이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미국 대선이 복잡하게 얽힌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미국이 반대함에 따라 회원국 전체 합의로 결정되는 선거가 난항에 빠졌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어서다. 미 언론들이 지금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바라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30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 본부장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 협정을 옹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서진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협력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후보는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세로 자리잡은 나이지리아 후보로 미국의 지지를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유 본부장에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WTO 분쟁 해결기구 상소위원 선임 반대 등을 통해 WTO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선을 긋는 차원에서라도 WTO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사무총장 선거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인식은 같다며 바이든이 중국이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지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지지 선언으로 요동치는 현재의 선거 구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 본부장에게 희망이 있다. 때문에 산업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는 분위기도 비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방위로 유 본부장의 당선을 노력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조금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 중국, 유럽연합 등이 기존 입장을 번복할 리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미국이 비공개 컨센서스 과정이 아닌 공개 반대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무총장 선거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예외적으로 회원국별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확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반론이 많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WTO 운영기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미국의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WTO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해 유 본부장이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 책임론이 결국 유 본부장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려면 중국, EU 등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퇴하려면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에게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유본부장이 구사하는 전략에 따라 사무총장 선고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유명히 사태를 핑계로 세계 무역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총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한 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9년 2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하느라 WTO가 쪼개졌을 때 해결책은 2명에게 임기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후보들은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후 새로운 규칙이 제정됐다. 2003년 세운 규정에 따르면 2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사퇴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투표까지 가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미국이 투표로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핑계로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